통계로 보는 한국 남녀의 일생. 제목이 좀 거창한데요. 사실은 통계치를 통해서 한국 남성과 여성들이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첫 번째 파트로 오늘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자녀들의 인생 통계입니다. 주로 이제 학교 다니는 것과 입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남녀, 한국 사람들 굉장히 여러 가지 뭔가 느낌을 좀 주는데요.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자녀들의 경우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수학 상태별 경제활동 인구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졸업했느냐로 나눈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인구는 797만 4천. 그러니까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거의 800만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중에 한 절반이 408만 정도가 졸업을 했고 나머지 한 380만 정도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졸업한 사람들 중에 취업자 수는 한 70%에서 71%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즉 거의 30% 가까운 졸업생들이 미취업자로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재학이나 휴학한 친구들 중에서도 일부 한 18% 언저리, 그러니까 71만 7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는 아마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학 진학률을 한번 보죠. 대학 진학률은 남성의 경우에 73.1%, 여성이 76.9%입니다. 일단 여성이 3.8% 이상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20대의 경우는 20대 초반은 학업과 스펙 쌓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물론 여기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16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3년 10개월로 나옵니다. 4년이 안 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3년제 이하까지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졸 신입의 경우는 남성은 30세, 여성은 보통 28세 정도가 입직의 평균 연령이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분야가 조금 다른데요. 남성의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쪽이 광제조업 쪽이고요. 여성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복지 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남성의 경우는 제조 쪽이 좀 많은 것이고요. 여성의 경우는 대인관계 업무 쪽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영역은 남녀 공이 숙박 및 음식점업 쪽입니다. 들어가는 영역이 뭐 제조라든지 이런 경우를 좀 제외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자리의 질인지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졸업 후 첫 직장 입직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11.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장년들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 환경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 첫 직장의 재직 기간은 놀랍게도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거의 1년을 걸려서 취업한 첫 직장을 채 1년 반을 못 견디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첫 직장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따른 비율은 그 직장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 일단 그 일자리의 질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임금이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40%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쪽은 150에서 200만 원 쪽입니다. 이쪽이 28.3%고요. 그리고 심지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11.1%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율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풀타임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일 것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전한 취업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대졸 초임이 3,600을 넘어간다던데, 3,700 뭐 이 정도 간다던데, 이런 뉴스도 보셨을 것 같은데, 대졸 초임 평균으로 따지면 3,600에서 70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편차가 심하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드디어 5천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졸 초임은 3,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치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실제 이 통계치가 전혀 와닿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수 및 일자리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46.4% 정도가 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률, 그러니까 나는 일할 생각 없어요 라고 퍼져 있는 친구들 다 포함해서 청년층의 고용률은 46.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서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구하고 있어요 하는 비율은 6.6%, 이른바 실업률이 6.6%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실업률에도 안 잡히는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이유로든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몸이 아프거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쪽의 비중이 청년층에서 드디어 5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50%가 안 된다라는 건데, 청년층 중에서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 60%에서 70% 사이, 거의 뭐 65%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들은 대부분 뭐 시험 준비하고 있느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시험 준비하는 비율은 사실은 15%가 채 안 됩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의 현실이,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청년층 같은 경우는 진입이 늦더라도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미뤄지는 것인데, 과연 입직이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일자리의 질은 더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누구나 피해가기 힘든 사회적인 분위기라서 이 속에서 훨씬 젊은 층들은 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장년층들이 이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이시라면 적어도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 정도는 좀 하시고 자녀들의 취업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혼은 언제 하느냐? 제가 예전에 어떤 존경하는 모 임원분의 자제분 결혼식을 갔더니 그 임원분께서 자제분 결혼식에서 이런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일찍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럴 정도로 자녀들의 결혼 문제 부모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보통 첫 결혼은 대부분 30대 초반에 합니다. 4, 4, 5 입하면 남성의 경우는 34세, 여성의 경우는 32세 정도에 하게 되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이렇게 결혼했을 때 첫째 아이가 출산되는 여성의 연령대는 보통 33.6세. 그러니까 뭐 반올림해서 34세로 보면 아까 여성이 28세쯤에 진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6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막상 진짜 일을 한참 할 만할 때 아이를 갖게 돼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그나마 이게 9년 만에 반등한 수치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쪽의 일을 경제 관련 쪽이나 이런 쪽의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의외로 인구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사람 적으면 좋지. 인간들 적어지면 훨씬 편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각자가 짊어질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예컨대 100명이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과 50명이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사회 환경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들, 소위 경력 단절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134만 9천 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최대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입니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도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은 69 정도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성은 어떠냐? 여성 청년층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참 일할 때 경력이 끊어지는 것도 되게 서럽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 지원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도 아이를 낳는 것에 의욕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어쩌면 돈보다 이게 더 급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여성의 경우 M자 경력 곡선이라고 해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경력이 꺾어지는 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더 역시 고민이 연장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해도 그 경력의 가치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도표가 남녀의 고용률 격차입니다. 고용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일 안 할 거야, 뭐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몇 프로나 일하고 있느냐를 고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남성의 고용률은 23년 기준 71.3%, 여성의 고용률은 54.1%입니다. 이때가 한 17.2%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한 15% 가까이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15%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것 역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떤 직업시장의 현실 같은 것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늘 그렇지만 결국은 자녀가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죠. 부모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잘 살고 부모도 잘 살고,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좀 더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시선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